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월가에서도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테슬라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우뚝 솟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기관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테슬라를 본격적인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는 조금 더 테슬라를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로보택시 사업과 자율주행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배수를 사용해서 가치를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현재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전기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PSR을 적용해서 밸류에이션을 매기고 있고, 로보택시 FSD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로보택시 FSD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미래는 더욱더 밝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많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위기는 자동차 기업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전환율이 신차 판매에서 50%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BMW는 판매 약세를 보였고, 판매 약세는 경영 악화, 전망 하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기차 판매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면 레거시 기업들에게 남은 것은 파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BMW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로 돌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흑자로 다시 전환시키려면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폭스바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성장력이 둔화가 되고 있고, 대규모 정리 해고를 하려고 했지만 반대 때문에 결국에는 철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위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을 없애야 되는데, 독일 노조가 되었던 연방 정부에서 대규모 해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거시 기업들, 특히나 독일 기업들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출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레거시 기업들은 망해가고 있다. 유럽 시장과 북미 시장, 다른 아시아 시장에서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져 간다라면 레거시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 비아디와 같이 전기차를 많이 팔지 못하는 기업들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BMW는 경영이 제대로 된 방향을 못 잡고 있죠. 2028년에 수소차를 내놓을 것이다.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수소차를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전지 수소 차량은 라이다가 더 똑똑하게 보이게 만든다. 즉 수소 차량의 운명은 라이다랑 똑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현재 라이다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동차 ADAS 시장의 대장은 모빌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거시 기업들이 모빌라이 시스템을 가져다가 쓰고 있죠. 하지만 모빌라이조차 라이다 개발을 멈춘 상태이고, 내가 해보니까 라이다 답이 없더라. 카메라 레이더로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라이다로 자율주행을 테스팅한 기업들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다의 운명은 수소 차량이랑 똑같이 이어지게 될 거라는 점에서 친환경 모빌리티의 미래는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기업들은 여전히 헛발을 짚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28년에 수소차가 나온다라고 해서 BMW가 흑자로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그때쯤이면 이미 자동차 시장은 AI로 많이 넘어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테슬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드 투 엔드는 가짜라고 계속되는 비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역시나 테슬라에게 덤벼라, 본진에서 한판 붙어보자, 아이오닉5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판매 대수를 보여주고 있다. 패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서 소비자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쁜 전략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아는 테슬라 운전자분들이 기아차로 갈아타며 1,500달러의 할인 혜택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테슬라 운전자 분들이 기아 차량으로 1,500달러에 갈아탈까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7,500달러 보너스 캐시까지 제공을 하면서 거의 9,000달러에 육박하는 인센티브가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아의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전략은 테슬라 차량 오너분들에게 우리가 9,000달러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테니까 기아차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머스크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아 운전자분들에게 뇌물을 절대로 안 준다. 우리는 뇌물을 주고 있지 않다. 사실 뇌물을 주지 않더라도 테슬라는 북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신다면 현재 전기차 시장은 돈이 깡패라고 볼 수가 있죠. 테슬라 역시나 콜로라도에서 24,000달러 상당의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기름값 아끼는 거 포함해서 모델 3가 14,700달러부터 시작 가격이다. 모델 Y는 15,000달러부터 시작 가격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소비자들이 민감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려면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업계의 표준이 되고 있죠. 무시드가 그래비티 신차를 발표하고 있는데 역시나 NACS 충전 규격 포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현재 EU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관세를 살짝 낮춰줬다라고 말하는데 1% 안팎, 너무나도 소폭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율 10% 플러스 9%에서 7.8%로 낮춰줬으니까 여전히 17.8% 꽤나 높은 세율이 들어가고 있네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에서 생산이 되고 결국에는 모델 3가 이 세율을 맡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동안 테슬라의 전기차가 부진하다 이야기가 나온 것이 중국 시장에서 전년도 대비 판매 대수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역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겠죠. 그동안 8월달까지 전년도 판매 대수가 39만 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만 8천 대, 2천 대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입니다. 테슬라는 16,200대를 팔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0대 판매니까 여기서 5,000대 가량의 판매 대수 격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산을 하면 전년도 대비 올해 판매 대수가 2,000에서 3,000대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테슬라 중국 전기차 판매가 하반기 들어서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겠네요. 다만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와 반대로 모델 3는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3가 모델 Y 대비 판매 대수가 적은 것은 물론 SUV를 선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델 3의 가격대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델 Y랑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모델 2가 들어온다라면 모델 2랑 Y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델 2는 확실하게 베스트 셀링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 3는 모델 2랑 Y 사이에서 꽤나 애매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테슬라 차량의 베스트 셀링 차량은 모델 Y랑 모델 2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Y의 새로운 버전이죠. 주니퍼는 계속해서 테스트되는 모습이 팔로 알토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먹여 살리는 것이 모델 Y인 만큼 주니퍼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차 시장의 순위 결정은 이미 끝난 상태이다. 1등 테슬라, 2등 비아디, 그 뒤로 독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타랑 혼다 역시나 전기차 시장에서 전혀 어떠한 성적표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드디어 이번 주에 모델 3가 샤오미보다 훨씬 더 높은 판매 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갈수록 판매 대수가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테슬라 중국을 보시면 알겠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이 전기차 전환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독일의 럭셔리 기업들보다 높은 판매 대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고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벤츠, 아우디, BMW의 시대는 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또한 동남아 시장으로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테슬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최초의 V4 슈퍼차저가 페낭에서 설치가 되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썬런이라는 기업이랑 텍사스 파워월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튼이라는 기업이랑은 가정용 ESS 콜라보레이션을 맺으면서 배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의 파트너십은 계속 나오고 있다. 3분기 어닝은 에너지 부분에서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는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도 괜찮을 것 같고, 에너지 팀이 시장에게 한 방을 먹이면서 어닝 비트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CATL과 BYD가 확실하게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FP 배터리의 생산이 점차 커져가고 있죠.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가격이 낮아야 된다. 생산 단가가 낮아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은 테슬라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680 배터리 양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여기에 모든 올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파트너죠. 파나소닉은 4680 배터리 대량 생산 시작을 알리고 있네요. 현재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 발전량이 화석연료 발전량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결국 친환경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최대 수혜주는 테슬라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에너지 부분에서 그 어느 기업들에게도 밀리지 않으면서 글로벌 시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한국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 이벤트에 참가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단한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머스크의 혼이 담겨있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LA에서 열리죠.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는 대중들의 예상치는 사이버캡이 공개가 되고 로보택시 어플이 되었던 FSD 로드맵에 대해서 디테일이 공개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주가 상승을 크게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은 단순한 자율주행 시연이 아닐 것입니다. 테슬라 앱을 통해서 직접 우버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주가는 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테슬라가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이 테슬라에게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는 꼭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해낸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버앱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테슬라 UI에 연결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우버 운전자가 되기 더욱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테슬라 스크린을 통해서 어디서 픽업하고 어디서 내려주는지 스크린으로 자동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네요. 현재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도조2, 2026년 도조3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조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사업은 당연하게도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엄청난 돈을 벌지 않을까, 도조3를 우리는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테슬라 생산 혁명의 시작은 옵티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채택률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은 크게 증대가 될 것이겠죠. 또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주당 40시간 정도 일한다면 로봇은 80시간 이상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 되고 연도가 되고 5년이 지난다라면 생산력은 더욱더 커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도 생산 직원은 줄어들면서 생산 인건비를 테슬라는 없애버리면서 마진율은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옵티머스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시킬 수가 있다. 원가를 절감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테슬라 제조업에 전체적인 역량을 주면서 전기차 역시나 크게 원가를 절감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완벽하게 줄여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여는 친환경 시대, AI 시대는 새로운 챕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don't need the $7,500 tax credit. I would say, honestly, I would just can this whole bill. Don't pass it. That's my recommendation. What about the support though for the charging network? I mean, there are parts of this bill Unnecessary. and no. No, I mean, do we need support for gas stations? We don't. So there's no need for this for support for a charging network. I would delete it. Delete. Okay, all right. I'm literally saying get rid of all subsidies, but also for oil and gas.